안녕하세요. V하다 컨설턴트 전상훈입니다. 그동안 제가 재수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경험했고 결과가 좋았던 학생들,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을 겪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수의 이유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 고3 생활에서의 관리의 부재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겨울방학이 마지막 기회인가? 이제 고3,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모의고사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3은 시험의 늪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현재 고3에게 제일 중요한 시험은 바로 다가올 3월 모의고사입니다. 3월 모의고사?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미 다 배운 내용 보는 거 아닌가? 고3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겨울방학 동안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며 고3 개학 시 입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겨울방학 동안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며 본인의 학습 방법과 단점, 그리고 루틴을 체크해야 합니다. 겨울방학에는 스스로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재수는 3월이 아닌 1, 2월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럼 우리 겨울방학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루틴입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학 후에 일정이 쪼개지기 시작하고 학원도 다니죠. 학교 시험 대비도 해야 되죠. 수행평가도 해야 되죠. 개학 후에는 습관 교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겨울방학 기간에 본인만의 루틴을 잡아가야 합니다. 루틴 없이 막연하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매주 힘들게 싸워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약점입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약점을 드러내는 거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너무 싫어합니다. 의사를 찾아가면 저 아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아파요 하면 안 돼요. 어디가 정확히 아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똑같습니다. 우리 고3 재수 안 하고 성적 올리려면 정확히 약점이 어딘지, 저 수학에서요, 무한급수에서요, 본인이 정확히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약점은 시간 부족이 아니라 반복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3월 모의고사부터 오답 정리하면서 본인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확인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검증, 객관화입니다. 객관화란 우리 학생이 성적이 이만큼이니까 이 친구는 경기권대학교밖에 못 가겠어, 이런 객관화가 아닙니다. 물론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객관화는 과목별로,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단원별로, 점수대별로 우리 학생이 어떻게 학습을 하면서 성적을 올려가야 될지 우리 학부모님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그 객관화하는 과정은 테스트를 통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자료 구하기 쉽습니다. 일단 EBS에 들어가면 AI 문제 뽑기가 있습니다. 단원별로 그리고 기출별로 상세히 문제를 뽑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EBS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가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재수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재수 리스크 조기 경보 7가지,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학생 보면서 같이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래 7개 중 3개 이상이면 겨울에 반드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볼게요. 수면 리듬. 수능은 8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가 겨울방학에 늦잠으로 막 9시 반에 일어나고 10시에 일어나고, 방학이니까 괜찮잖아. 고3이에요. 더 이상의 방학은 없습니다. 마지막 방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6시 반에서 7시에 기상을 하는지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두 번째, 오답 루프. 우리 오답 정리한 거 같이 보면서 얘기 좀 할까? 사실 이 부분 어려워요. 아이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약점 보여주는 거 굉장히 꺼려합니다. 하지만 학생도 이거 반드시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본인의 약점을 드러내야지만 고칠 수 있고요,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약점 숨겨놓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골마 터져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해서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도 학생도 약점이 있으면 학부모님은 너 왜 이거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무조건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핵심 과목 회피.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겨울방학 시간 좀 있으니까 내가 수학만 파야지. 그럼 나 1등급 될 거야. 하나에만 매몰돼서 학습을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의 학습들 반드시 결과로 드러납니다. 안 좋은 부분으로요.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매일매일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네 번째, 멘탈의 흔들림. 사실 이 멘탈의 흔들림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가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많이 한 것 같고 자기는 되게 조금 한 것 같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나 이거 잘못 공부하는 것 같고. 근데 자책한다고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학부모님 아니면 우리 선생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내가 왜 힘든지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친구들이 어디서 뭐 잘못된 정보를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우리 팔랑귀라고 그러죠. 막 열심히 듣고선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다 보면 겨울방학 지나가죠. 3월 모의고사 보고 또 팔랑귀 돼갖고 이랬다 저랬다. 모의고사 성적 잘 안 나오면 그때 누구 원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고 힘든 부분이 생긴다면 우리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입시 1, 2년 한 선생님들은 아니에요. 반드시 상담 요청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착석 시간. 예전에 3당 4락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3시간 공부하면 붙고 4시간 공부하면 떨어진다. 공부에서는 합리화를 하지 말아야 해요. 일단은 엉덩이의 힘, 물리적인 학습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겨울방학 때 그런 물리적인 학습 시간을 늘려야 개학 후에도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경쟁자는 N수생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 보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부 안 하는 고3 친구들 보면서 난 괜찮아. 난 성적 잘 나올 거야. N수생들 지금 아침부터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합니다. 경쟁자는 N수생이다. 학습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 가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 테스트의 빈도. 테스트 좋습니다. 근데 학부모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학생들 테스트를 보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시험 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것만 시험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약 없이 풉니다. 막 국어 푸는데 2시간 30분 막 이렇게 풉니다. 이런 테스트를 볼 때도 우리 학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 혼자 막 채점해. 다 맞았어. 하나 틀렸어. 좋아하면 안 돼요. 이미 기출문제고 다 나와 있던 문제들이에요. 지금 기출문제 풀면서 나 다 맞았어. 좋아하라고 내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왜 틀렸는지, 그리고 약점은 무엇인지, 계획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생각으로 풀어야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반드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 약점 보여주기 싫어해요. 근데 고3입니다. 약점 좀 드러내주세요. 마지막으로 계획의 질입니다. 누가 어떻게 공부했더니 성적이 올랐대. A라는 애가 학원 어디 다녔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대. 또 다시 얘기하지만 팔랑귀가 되겠죠. 계획에다가 진도만 막 써놓습니다. 제대로 이행도 안 되고요. 이행이 되더라도 검증이 없다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진도 계획만 잡고 검증은 없는 이런 계획들 6월 넘어서 이 친구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개념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속 터지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원에서 진도만 나가고 인강에서 진도만 듣는 거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수를 막는 3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루틴 얘기해 볼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요. 수면 시간, 또 등원하는 시간, 또 착석해서 공부하는 시간. 이 습관이에요. 겨울방학 때 길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재수학원에서 이런 말 해요. 1, 2월 버릇 6월까지밖에 못 간다. 재수생들이요 1, 2월 달에 눈에 완전히 불을 켜고 공부합니다. 뜨거워요. 근데 그게 아무리 잘 잡혀 있어도 이 에너지가 6월까지밖에 못 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확고한 루틴을 가지고 그 루틴들을 계속 잡아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겨울방학 때 루틴을 한 번에 딱 잡고 이대로 가야지 절대 안 돼요. 그 계획에 대한 수정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내 계획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계획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어떻게
루틴을 확실히 잡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언제? 겨울방학 때. 그 다음에 주간검증 및 오답 재학습 이 두 가지 같이 할게요. 시험이 끝난 후에 재수생의 경우는 정말 문항 하나하나, 해설지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 쓰면서 검토하고 그리고 분석해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고3 같은 경우는 맞았어. 틀렸네. 검증을 안 해요.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데 검증을 하지 않고 다시 해석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학부모님께서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 잘 봤니? 등급은 올랐니?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 오늘 국어 점수는 어땠어? 뭐 틀렸어? 어떤 거 틀렸어? 오답했어? 우리 오답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아? 이런 대화를 이뤄나가야 됩니다.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야, 학원을 보냈는데 그밖에 안 나와? 이런 말 절대 도움 하나도 안 돼요, 학생들한테. 물론 보내서 다 맞고 1등급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수능날 이 시험만 잘 보면 돼요. 그 앞에 모의고사들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계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점수에 매몰되지 말고, 그리고 최소 3개년 평가원 문제를 보면서 채점할 때도 옆에서 봐주세요. 의도도 파악해야 되고 약점도 알아야 되고, 약점을 보다 보면 유형이 보일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을 좀 점검해야 돼요. 오답 같은 경우 자꾸 기록만 해요,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 온갖 이쁜 펜들로 다 기록해요. 그리고 안 봐요. 오답을 제대로 분석하고 확인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고3 아이들 약점 드러내는 거 싫어요. 하지만 드러내야 돼요. 문제집 왜 풀어요? 맞으려고 푸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반드시 약점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겨울방학 동안 우리 고3 아이들이 재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로드맵을 갖고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6주 동안 우리 고3한테는 윈터스쿨 되게 익숙한 단어예요. 아마 지금 제 영상이 방학 때 나오기 때문에 윈터스쿨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아침부터 가서 밤까지 막 화이팅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영상 보고 나서 어머님들도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 계획표 한번 보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같이 잔소리 말고 대화. 현재 N수생한테는 선행반입니다. 아까 말했죠. 1, 2월달 N수생들 눈 불이 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3등급 이하의 성적의 친구들은 정신적, 육체적 학습 방법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6주차를 좀 나눠볼게요. 1주차 때 뭐 할까? 아마 지금 1주차 시작됐을 거예요. 진단 재설계. 무조건 막 공부, 나 학원 어디 다녀야지 어떤 거 해야 되를 부풀어 오르지 말고요. 내가 어느 유형이 부족한지, 그리고 과목별 약점, 취약 유형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계속 얘기해요, 제가. 약점을 드러내세요. 본인이 약점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치기가 더 빨라지고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점을 드러내고 본인이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 그럼 2에서 3주 차에는 내가 잘못된 개념으로 배운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개념을 재정리하면서, 그래요. 인강을 듣든 학원을 다니든 재정리를 하면서 단권화를 이제 시작해야 돼요. 이제 스타트해야 돼. 단권화한 걸 가지고 본인 걸 체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오답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알아두세요. 오답은 시험 문제에 나온다. 4주차 오답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원마다 시간 제한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다지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5에서 6주차 진도에 따른 실전 감각을 익혀 나가야 됩니다. 이제 평가원 문제나 기출 문제를 조금씩 보기 시작해야 돼요. 단원에 맞춰서. 그러면 제가 1에서 6주차까지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겠어요? 루틴이죠. 자기만의 학습 방법, 루틴. 그거를 개학 이후에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하루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3블록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좀 나눠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개념, 기출, 오답. 이렇게 3블록으로 나누는데 한 3주차부터 이렇게 3블록으로 가시면 돼요. 1, 2주차 할 때는 아까 자기 약점 찾아내고 이런 과정이었고, 3주차부터는 3블록 시스템.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도 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 단위로 본인이 학습을 해야 나중에 개학해서도 그 관리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기본 개념기.
개념 4에서 60분. 제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건 대부분 인강 수업이나 수업들이 이 정도 이제 한 단원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확인 문제 20분이라는 거는 물론 학원이나 인강에서 나타내는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의 목표 한 줄. 그래도 오늘은 내가 어떤 약점이 있었고 이거 보완했다라고 이렇게 작성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블록 기출 유형. 그러면은 그 공부했던 개념에 시간을 반드시 제한을 두세요. 수능 시간은 막연하게 길게 푸는 문제 아닙니다. 기출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오답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록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보고 체화를 해야 돼요. 겨울은 다 잘하기가 아니라 점수를 올리는 순서를 지키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수학. 일단은 개념을 1회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 기출문제를 통한 문제의 흐름과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오답을 통해서 점수 올릴 수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옆에서 계속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국어, 지문 구조, 주장, 근거, 조건 중요합니다. 기출 선지 패턴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 국어 시험 8시 20분이에요. 아침 일찍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 8시 20분이면은 몽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열 지문을 얘기하고 싶어요. 8시 20분 전에 예열 지문 하나씩 본인이 만들어놔서 머리를 좀 데피는 훈련. 이거 꼭 필수입니다. 영어랑 탐구 얘기하겠습니다. 영어, 구문, 빈칸 순서 유형, 연결 중요한 얘기예요. 탐구, 단권화, 기출 선지 해석 중요해요. 암기보다는 선지 판단 근거 중요합니다. 영어의 기본은 단어입니다. 저는 암기 싫어요. 이런 잘못된 자세로 영어에 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없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탐구, 탐구를 쉽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사탐런 친구들 얘기할게요. 사회탐구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자세로 갔다가는 점수 안 나옵니다. 많이 봤어요. 탐구 매일 꾸준히 못해도 1시간 이상씩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단권화, 개념 단권화 해야 된다고요. 지금 아니면 못해요. 겨울방학 때 아니면. 언제 할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강조한 거는 우리 학생들은 약점을 드러내 주세요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부모의 역할 3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관리한다고 얘기하다 보면 잔소리가 돼요. 학생들은 잔소리로 들어요. 지금 고3 아이들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급해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학부모님까지 같이 휩쓸려 갖고 그러면 학생은 그냥 길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학부모님들도 애가 타니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학생들은 잔소리로 듣게 돼요. 그리고 비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누구는 어디 다녀서 뭐 성적이 올랐대더라. 이런 말 해봤자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함께 관계를 만들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가 계획에 따라서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 잔소리 X.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좀 나 이만큼 공부했는데 나한테도 4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학부모님들은 야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하는데 넌 지금 쉬게 생겼니? 이런 말 절대 빼셔야 돼요. 혼내는 게 아니고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 그리고 주간 10분 회의. 이건 정말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학생들이 이 학부모님들한 한 주에 우리 특히 고3 아이들 10분만 대화를 해도 저는 성적이 오른다고 해요. 본인의 얘기와 학부모의 얘기만 진짜 제대로만 한다면 저는 이 부분만으로도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열심히 하자 화이팅도 하지 마세요. 그냥 딱 그걸로 딱 종료. 화이팅도 부담이 돼요. 그것도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딱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끝. 우리 학부모님도 그거 지켜줘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비슷한 이제 사례들이 있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 친구들이 한 1등급, 2등급 되는 친구들이면 뭐 냅두세요. 뭐 본인의 루틴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성적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재수학원 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성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3등급 밑에 내가 알아서 해? 절대 믿지 마세요. 아까 말했죠. 이런 친구들이 본인 약점 안 보여줘요. 오히려 1, 2등급 친구들 학부모님 붙잡고 엄마 나 이거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더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는 거는 내 약점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 말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잘못된 정보 진짜 잘 가져와요. 귀는 진짜 뭐 완전 팔랑귀 돼갖고. 이런 친구들
9월 달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엄마 나 재수해야 될까 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그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영상에서 지금 학부모님도 보시고 학생도 본다면은 본인들 체질 개선해야 되고 약 좀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우리 10가지를 반드시 한번 확보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기상 취침 시간이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느냐. 학생들한테 얘기할게요. 그냥 바로 자세요. 자꾸 SNS 만지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 대학 잘 가야죠. 그죠? 두 번째, 하루 세 블록. 아까 말했죠. 개념 기출 오답 운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기록 어떤 거? 오답. 그리고 오답에 대한 거 다시 봤는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간 테스트 결과가 최소 6주치는 존재하는지. 그 결과물이 있어야 약점도 찾아내고 보완점도 만들 수 있겠죠. 오류 유형 탑3가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는지. 사실 이거 겨울방학 내에는 다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모의고사 끝나고 못해도 저는 6월 모의고사 때쯤까지는 이게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수학은 단원별 기출 유형 묶음이 1회 전이 완료됐는지. 솔직히 겨울방학 때 이건 돼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이것도 안 돼 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국어는 독서 지문 구조, 표시, 루팅이 자동화되어 있는지. 사실 이거 겨울방학 내에 다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는 구문 기반으로 빈칸 순서 유형이 연결되어 있는지 중요하지만 플러스 뭐였어요? 0단어 추가입니다. 탐구는 다음 거나 시작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 5, 6월에 시작해야지. 끝. 안 돼요. 그리고 개학 후 시간표. 근데 우리 겨울방학 때 이미 본인이 루틴대로 체화가 돼 있어야 돼요.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녀 주간 10분 회의 3회 이상 충돌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 제일 어려운 거죠. 10분만 얘기 잘해도 그냥 성적이 오른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학부모님, 우리 고3 학생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알지만 이게 진행되면 그것만으로 성적이 오른다. 겨울방학은 공부가 아니라 결과가 보이는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이 내용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상적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많은 걸 언제 다 해? 어렵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 반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학습이 어렵거나 그리고 우리 학부모가 우리 애는 너무 고집이 세서 감당이 안 돼요 라는 학생이거나 그리고 대학을 정말 잘 가고 싶고 성적을 정말 제대로 올리고 싶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최대한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는 V하다가 있다는 것. 문의는 홈페이지 혹은 하단에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학생들이 다치지 않는 입시를 그리고 학생들의 형적 성장에 항상 고민하고 있는 V하다입니다.